일반적인 목적은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이제 뭐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극값을 가질 조건과 뭐 그런 개념들인데 그래프를 좀 같이 이해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얘가 뭐라고 하죠? 1차 함수, 그죠? 1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a가 양수면 이렇게,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죠. 동일합니까? 얘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죠. 실제로 y를 한 번 미분하면 그냥 a죠.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하고요, 도함수가 음수니까 감소하겠죠. 그죠?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는 2차 함수인데 2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는 2차 함수가 나오고요, 2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오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극소를 하나 갖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는 극대를 하나 갖죠. 여기가 되죠? 자, 여기는 대칭축이죠. 대칭축.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축의 왼쪽에서 감소하고 축의 오른쪽에서 증가하죠. 당연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축의 오른쪽에서 증가하고 축의 왼쪽에서 감소하고. 여기가 되죠. 네, 3차 함수. 3차 함수는 자, 이렇게 꺾이는 점에서 극점이 나오는 거야. 그죠? 내려가다 꺾여서 올라가잖아. 올라가다 꺾여서 내려오죠? 1차 함수는 1차 함수는 미분하면 0차가 되죠. 1차 함수를 미분하면 0차가 돼요. 그죠? 그래서 걔네는 0차는 상수함수라서 부호가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2차 함수는 미분하면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항상 그 하나의 실근을 갖죠. 그래서 하나의 극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 3차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차 함수가 0 되는 점에서 극점이 존재하죠?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죠? 2개? 1개, 빵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크게 세 종류가 나옵니다. 미분한 2차 함수가 근을 2개 가지면 2번 꺾여야 돼. 즉 극점이 2개 존재해야 돼.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2번 꺾이는 그래프가 가능합니다. 얘가 2번 꺾였다는 거는 미분한 2차 방정식의 근을 2개 가졌다는 거죠. 미분한 도함수의 근에서 극점이 존재하니까요. 근데 미분한 2차 방정식은 미분한 2차 함수의 근, 그죠? 그 2차 방정식 근은 안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중근을 가지면 2차 방정식 중근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데 극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자, 직선은 볼록성이 없어요. 그죠? 그냥 평평하게 생겼죠? 얘는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 얘는 어디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 되죠? 지금 이 3차 함수의 빨간 부분은 위로 볼록하죠? 동의합니까? 이 3차 함수의 노란 부분은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3차 함수부터는 위로 볼록도 있고 아래로 볼록도 있어요. 1차 함수는 볼록성이 없습니다. 증가와 감소만 있어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있습니다. 근데 2차 함수는 아래 볼록 하나, 위로 볼록 하나로만 되어 있고 3차 함수부터는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이 막 섞여 있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점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점이에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도 보면은 여기서 위로 볼록하고 여기서 아래로 볼록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변곡점이 됩니다. 얘처럼 변곡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될 수도 있고요. 미분계수가 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 되지 않는 변곡점을 가지면서 3차 함수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이런 그래프가 가능합니다. 얘는 이거 지금 미분하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 2차 방정식이 되잖아.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지금 b제곱 마이너스 3ac거든요. 이거 그냥 b제곱 마이너스 3ac 쓰지 말자. 여러분 이상한 공식이라 헷갈릴 수 있겠다. 판별식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짝수 공식이라서 b제곱 마이너스 3ac인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글을 가져서 극대 극소가 생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케이스예요. 이렇게. 얘는 미분계수가 플러스였다 0 됐다 플러스 됐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케이스야. F'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플러스였다 0 됐다 플러스 되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내가 짝퉁근 같은 케이스, 짝퉁근 같은 케이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F'이 항상 이렇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증가만 하는 거죠. 증가. 변곡점에서도 증가. 이렇게.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는 2차 방정식에 근의 판별을 해보면 개형 자체는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점을 2개 갖거나 안 갖는 거예요. 이렇게? 2개 또는 빵개 갖는 거예요. 극점을 안 갖는 케이스는 세부적으로 분류하려면 변곡점의 미분계수가 0인 케이스와 변곡점의 미분계수가 0이 아닌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처음이라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구분하는데 한 3, 4주 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그래프를 왜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차이점 때문에 얘랑 얘가 차이가 있고 그걸 어떻게 계산해내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개념으로 시험 문제가 만들어져요. 자,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꼬랑지가 아래로 내려가요.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꼬랑지가 다 아래로 내려가는 다함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꼬랑지부터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죠?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커서 극대와 극소를 2개 갖고 이쯤에서 변곡점을 갖는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변곡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런 3차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미분한 도함수의 판별식이 0이어서 이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도함수의 판별식이 음수면 이쪽에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작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크게 6가지고 우리는 근데 극점을 갖는 케이스와 극점을 갖지 않는 케이스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3차 함수는 극점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 맞아. 아니 클 때 같은 판별식 0이면 극점을 갖지 않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점을 안 갖고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만 극점을 갖는 거 이렇게.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만 극점을 갖는 거. 얘가 판별식이 0이 되는 케이스.
변곡점에서 미분계수는 0인 케이스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은 변곡점에서 미분계수는 0이 아니지만 극점을 갖지 않는다. 삼차함수가 이렇게 복잡한데 4차함수는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좀 지울게요. 1차함수 그 중급 때가 좋았던 거예요. 수능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어쨌든 또 개념을 덮어씌우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잠깐 지워볼게요. 여기를 조금 한번 다른 방향에서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그래프를 가지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볼게요. 이거 똑같은 내용을 한 번만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주어져 있고 a가 양수만 일단 보겠습니다. 음수는 거만 뒤집으면 되니까요. f를 미분하면 f'x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별식 공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는 짝수 공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3ac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상한 공식을 오해할까봐 안 쓸게요. 그냥 판별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의 1개 도함수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근을 2개 갖습니다. 그죠? 근을 2개 갖죠?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을 2개 가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그래프는 f'의 그래프고요. 이 밑에다가 f의 개형을 유추합니다. f의 개형을. 뭘 갖고 유추하냐면 f'의 부호를 가지고 유추합니다. 자, 근의 왼쪽에서 f'이 플러스죠. 보입니까? 두 근 사이에서 f'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마이너스죠? 큰 근의 오른쪽에서 플러스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f는 f'이 플러스인 동안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뭐예요? 감소하죠. 다시 여기부터 뭐예요? 증가하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온다. 아까 내가 이걸 그리고 얘를 매칭을 했는데 지금 반대로 그려보면은 이 상황에서 증가, 감소, 증가로 인해서 증가, 감소, 증가해서 3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판별식 0일 때를 좀 볼게요. 자, f'의 그래프로부터 f의 개형을 이제 예측을 할 건데 f'의 그래프는 x축과만 그려주면 되고요. f의 개형은 축 없이 유출합니다. 축 없이 그려주면 돼요. f'으로부터 f를 찾아 나갈 때는요, f'의 근이 기준선입니다. 근이 되는 x값이 기준선이야. 그 다음에 개형은 부호를 가지고 플러스고 여기 0 됐다 다시 플러스 되죠. 이렇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증가하다 0 됐다 증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짧은 순간에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만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네? 비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 그래요?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
한 변식의 음수면 자 x축 위에서 f'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큰 거야. 항상 0보다 큰 거. 0이 되는 점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계속 이렇게 증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의 미분계수도 양수라서 f'의 그래프로부터 f의 그래프를 이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얘랑아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한 조건이 뭐야? 맞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극점은 없잖아. 얘도 극점은 없고. 그죠? 효림아 3차 함수는 극점을 몇 개 갖거나 몇 개 가져요? 삼 3차 함수의 극점은 최대 몇 개예요? 그래프를 보고 생각해 보세요. 3차 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죠? 얘는 극점이 몇 개죠? 2개. 극대와 극소를 통틀어서 극점이라고 합니다. 극대 하나, 극소 하나, 극점 2개예요. 얘는 극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3차 함수 극점을 2개 갖거나 빵개 가는 거야. 하나 가질 수 없습니다. 되죠? 됐습니다. 기본적인 개형을 좀 보고 있어요. 사차 함수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fx가 ax 4제곱 플러스 bx 3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게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도 최고차계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의 그래프가 각각 달라요. 근데 양수 한 판 그리고 음수 한 판 그릴게요. 일단 좀 잘라서 그냥 위아래로 그릴까? 자, f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죠. 3차 함수는 근이 3차 방정식의 근은 최소 몇 개예요? 1개죠? 최대 몇 개예요? 3개죠. 그죠? 그래서 근은 1개, 2개, 3개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을 3개 가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극대 하나, 극소 2개가 한 근과 중근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F'이 한 근과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생긴 거.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죠. 또는 이렇게 생기는 두 가지 기능. 그 다음에 미분한 3차 함수가 그래프에 근을 하나만 가지면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긴 개형이 나옵니다.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죠. 사차 함수는 극값을 최소 1개 갖고요. 최대 3개를 갖습니다. 2개 가질 수가 없어요. 3차 함수는 0, 2죠? 그죠? 3차 함수는 1, 3이에요. 4차 함수는 1, 3이에요. 극소의 개수가 최소 1, 최대 2. (5차) 이상의 함수는 배우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아예 배우지 않습니다.
이름 까먹네. 프랑스 누구냐? 몰라 씨.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어요. 거의 기원전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3차 방정식에도 근해 공식이 있을 것 같아요.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발견하는데 1000년 이상 걸렸습니다.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존재합니다. 졸라 길어요. 그 다음에는 4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4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한 500년 걸려서 찾았어요. 한 1600, 1700년대쯤 돼서 5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16살인가? 18이요? 프랑스에 갈로아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수학자님은 너네 같은 애들이었어요. 걔가 할 일이 없었나 봐. 5차 방정식 근을 찾겠다고 도전을 했는데 5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어요. 완전 군이라는 그룹이라는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5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은 근을 일반적으로 근을 구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 대입해서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5차 이상의 식은 하지 않아요. 개다행이죠. 갈로아가 18살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갈로아가 좀 살아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교과과정이고 뭐고 5차 이상은 안 나옵니다. 4차가 땡이에요. 아무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차의 그래프 기형이 이렇다라고 하고 3차를 잠깐 유출했었는데 3차의 근의 형태를 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접근하는 방식을 좀 볼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은 판별식으로 판별하죠. 3차 방정식의 근은 뭘로 판별해요? 네? 일단은 그래프로 할 건데 3차 방정식의 근은 이제 중근성과 판별식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래프 개형을 정리하고 계산적으로 3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는 걸 좀 정리를 해주고 그거 관련된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일단 미분하면 자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것만 해볼게요. 어차피 음수인 거 뒤집으면 되니까요. 미분하면 f'x는 4ax 세제곱 플러스 3b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d 이렇게 생겼죠. 그래? 그러면 잠깐 극점을 갖지 않는 경우를 내가 두 가지로 그렸었는데 어차피 개형은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만 그릴게요. 이런 케이스와 이런 케이스에서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 F'이라는 3차 방정식이 현재 근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근이 몇 개예요? 하나죠. 네? 근 주변수 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보입니까? 따라서 근을 기준으로 F의 개형을 유추해보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그죠?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런 개형을 그래서 얘는 여기랑 여기 모양이 다른데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형은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분류하는 기준은 극값이 한 개인 케이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극값이 한 개인 케이스. 나머지는 좀 자세하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냥 극값의 존재성만 좀 보고 싶은 거야.
3차 방정식이 근을 하나 가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때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극소가 하나만 있는 이런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근이 하나만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디? 규진이 영어가 늦게 끝나나 보네? 규진이 부모 생일이에요. 아 맞다. 맞아. 자, 그냥 근이 두 개 있는 걸로 볼게요. 여기 좀 지워져 있어. 안 되겠군. 매우 이차함수의 그래프 그리듯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매우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다음은 근을 두 개 갖는 케이스.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는 근을 두 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니까 이렇게 생기면 그래서 1대1 함수죠. 근을 두 개 가질 수가 없죠. 3차 함수에 극값이 없으면 근을 두 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근을 두 개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근을 두 개 갖거나 이렇게 근을 두 개 갖거나 네? 이런 게 부호가 바뀌지 않는 근이야. 여기 마이너스였다가 0 됐다 다시 마이너스 됐죠? 부호가 바뀌지 않는 근.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 부호가 바뀌는 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부호가 바뀌는 근. 플러스 0 플러스니까 부호가 바뀌지 않는 근. 되죠? 그 값은 f'이 0이고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 값이 될 수 없고 얘는 그 값이 되죠. 얘는 그 값이 아니고 얘는 극소죠.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죠.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값이 아닌 거죠. 돼요? 그래서 얘는 f'의 그래프고 f'의 그래프 f'의 그래프로부터 근을 기준으로 f의 개형을 유추해보면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론. 그죠? 너무 좀 그렇죠? 감소하다가 0 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개형. 네? 아까 그려줬던 거에 이제 이런 개형이 있었죠? 걔가 f'이 이런 근을 가져서 그래. f'이 한 근은 실근을 갖고 한 근은 중근을 가질 때. 같은 방법으로 근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야. 그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야. 이런 개형을 갖는 거는 그래서 중근을 갖는 부분이 생기면 이런 개형. 끝으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이게 f'의 그래프인데 근이 3개가 존재하면은 부호가 3번 바뀌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은 근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f가 극소 2개, 극대 하나인 극값을 3개 갖는 그래프 개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이라는 것과 f'의 근이라는 것과
극값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F'이 3개,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면 F의 극값이 3개, F'이 하나의 1차근과 하나의 2차근, 중근 하나랑 근 하나 가져서 근을 2개 가지면 F는 극소가 하나고 변곡점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변곡점이 묘형에서 0인 점. 이런 개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F'이 실근을 하나만 가질 때는 그냥 아래로 볼록 2차 함수랑 유사한 그래프의 개형이 나타나고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있어서 그를 판별할 수 있는데 3차 방정식은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판별하는지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 대해서 좀 글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건 얘랑 4차 함수는 극값이 최소 몇 개 생겨? 최대 몇 개 생겨? 3개. 채원아, 3차 함수는 극값이 최소 몇 개 생겨? 3차 함수? 최소 몇 개? 0개. 최대? 그 극값이 발생하는 원인은 F'이 0인 점, 근 주변에서 모두 체크해야 돼? 여자친구야? 헤어져. 꺼져. 다시 연락하지 마. 자, 다시 연락 안 해. 집어넣어. 근이랑 부호를 같이 봐야 돼. 부호가 안 바뀌는 근도 있는 거야. 부호 안 바뀌는 거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삼차 방정식은 근을 최소 1개 가져야 돼. 일단은 먼저 3차 방정식은 최소 1개의 근을 같습니다. 그래서 4차 함수가 무조건 극소가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래를 모르겠 때. 다시 말해서 3차 방정식은 이 하나의 근 때문에 무조건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하면은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식의 근과 2차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은 상태에서 근을 판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일반적으로 주로 생각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 여기 근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냥 여기가 근이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2개 나올 수 있죠?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요 근이 요게 대입해서 0 되면 알파를 2차에 대입해서 0 되면 2차도 알파를 갖죠. 그 알파가 뭐가 돼요? 중근이 되죠? 지금 중근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로 중근성 체크를 해줍니다. 알파를 2차에 대입해
이때 대입했을 때 0이 되지 않아야 중근이 되지 않는 거야. 즉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가 0이 되지 않아야 중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 2차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차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3차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다. 그 외에는 따져볼 게 많아서 그렇게 된 문제는 나오지 않는데요. 만약 중근과 한실근을 갖기를 원한다면 얘가 중근이려면 대입해서 0이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알파가 아닌 중근을 가지려면 대입해서 0이 아니다는 사실과 판별식 0이다는 사실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복잡했고 그건 주로 하지 않습니다. 실근을 하나만 가지려면 여기 실근이 있으니까 얘가 판별식이 음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판별하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 조건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는 근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거야. 근이 누구보다 크다 작다 보이는 거. 근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문제야. 근이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 근의 분리 문제는 그 한판대라는 걸 체크를 하는데, 한판대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요 세 가지를 체크합니다. 대칭축을 체크해요. 이거 좀 지울게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1 다음 전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야, 투근이라는 거 있잖아요. 투근. 투근은 서로 다른 두 근과 서로 같은 두 근을 통틀어서 두 근이라고 합니다. 두 근.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갖는다고 하거나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거나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접근해 줘야 돼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때만 판별식 0보다 큰 거야. 저 멘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적으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라는 상황은 아래로 볼록을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두 근이 있으니까 P가 여기에 있어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겠죠. 동의합니까? 도원아, P에서의 함수값은 어때요? 0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이 위에 있으니까요. 동의하죠?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동의합니까?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얘는 어때요? p보다 커야 되죠. 이거의 연립 부등식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 이거 지금 1학년 때 충분히 연습이 안 됐으면 좀 고생스러운 부분인데, 내가 두세 번 개념을 써주긴 써주는데 문제에 적용하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두 번째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두 근 사이에 P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어때요? 작죠? 그래서 FP는 0보다 작습니다. 자, 두 근 사이가 있으려면 얘네들이 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식은 있다는 걸 포함하고 있거든요.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서로 다른 두 식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칭축과의 관계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교값이 두 근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함수값만 보면 됩니다. 함수값만. 됐습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